네, 6월 CPI가 3.0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원은 4.8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5% 이하로 떨어진 게 그래도 21년 12월 이후 처음 집계된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깜짝 놀라고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 한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세부 항목 좀 살펴보면 헤드라인이 3.0 YOY죠. 그리고 지금 MOM으로 0.2로 사실 직전 달보다는 다소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짚어보고요. 특별히 이제 식료품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비하게 큰 차이가 없었지만 꾸준히 조금 인플레이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잡힌 모습은 결국 이 에너지가 대부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 쉘터죠. 주택 임대료. 물론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계약 시기로 인한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게 된다면 보시는 차트처럼 보라색이 이제 쉘터 주택 임대료 부분입니다. 역시 민간 지표로 봤을 때 주택 임대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인플레 완화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쉘터 항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고차, 어젠가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여전히 중고차 가격도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3%대 헤드라인 CPI는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죠.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잘 잡혔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다만 지금 이렇게 한번 좋은 성적, 한번 좋은 CPI가 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냐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3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0.2%가 이렇게 집계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YOY는 3%지만 MOM으로 그러니까 전월 대비 0.2%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이 차트입니다. MOM 0.2%일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죠. 황색인데 이 부분처럼 연간 상승률 추세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역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에 대한 자료고요. 이 말은 하반기에 지금 MOM이 0.2% 이상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CPI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MOM으로 0.2로 집계된 요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죠. 이 부분이 연간 상승률 추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의 그런 MOM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전월 대비 속도 증가율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높은 코어 CPI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4.8로 5% 이하로 집계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5%에 근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고착에 대한 요인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임금의 움직임과 또 상관성이 높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임금 상승률을 보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임금 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유가와 지금의 이런 인플레이션, 즉 임금 주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세 번째 또 CPI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상승률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이죠. 그러니까 실질 평균 시간당 소득, 한마디로 전년 대비 이 부분입니다. 1.2%가 증가한 것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MOM으로는 0.2%가 드러난 것이죠. 추이를 쭉 보시면 좀 움직임이 추세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연속해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실질 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로 찍혔던 부분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실질 평균 시간당 소득을 계산했던 거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1.2로 이렇게 좀 다소 높게 집계된 부분은 결국 이번 CPI가 하락을 하면서 반영된 부분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찌 됐던 지금 21년 3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평균 시간당 임금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최근까지 집계가 됐던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승의 배경에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조금 감소된 부분, 그러면서 상관관계로 실질 임금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부분 등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소비 지표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실질 임금 증가가 나타났다는 것은 글쎄요, 향후 소비가 줄어드는 폭을 어느 정도 만회시켜 줄 수 있을지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우려되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 CPI를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서 코어는 여전히 높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게 헤드라인이 3.0으로 나왔긴 했지만 MOM으로 0.2%로 집계가 된 것은 하반기에 지금 추세가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결론은 지금 사실상 헤드라인 CPI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마냥 환호할 만한 데이터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인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지금 CPI로 인해서 이게 인상하는 걸 포기하거나 인상하는 것을 인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데이터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만한 CPI라는 뜻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소비지표가 둔화되고 마이너스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CPI까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CPI가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보는 이유는 CPI가 낮아지고 지금 결국 연준은 PCE를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물가를 잡게 되면 높은 금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CPI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의 CPI 갖고는 물가 하락 또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금리를 낮추거나 또는 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그런 데이터로 확대 해석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시장의 베팅은 제가 저번에 살펴봤을 때는 9월 달인가요? 한 번 더, 그러니까 7월 달 인상 후 한 번 더 인상해서 최종 터미널 레이시 5.75까지 이렇게 베팅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CPI를 보고 요 9월 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줄었죠. 그래서 7월 달 금리 인상 후 쭉 유지가 동결을 하다가 24년 3월 달에 인하를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7월 달 CPI가 될 것 같긴 한데요. 6월 달까지는 직전 작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제 컨센이었죠. 지배적인 컨센이었고 다만 이제 7월 달부터는 그 줄어드는 둔화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게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CPI 자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